2020년 4월 둘째 주 오토타임스 하이빔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국민대학교 권영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토타임즈 오아름입니다. 타이밍 좀 잘 좀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소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네. 오토타임스 오아름 편집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잠시 죄송합니다. MC의 본부를 망가겠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그 현대자동차 7세대 아반떼 네. 잠깐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지금 뜨거워 엄청나게 핫하네요. 네, 맞아요. 네. 지금 직접 타보고 오셨죠? 네, 맞습니다. 일단 반응이 어때요? 반응이? 반응이 좋아. 요즘에 준중형 세단 신차 나온 지 되게 오래됐잖아요. 요즘에 네. SUV만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이거 세단 그래도 타고 싶다는 분들 많이 계셨을 텐데 네. 오랜만에 나온 세단이라서 좀 당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직접 그래서 뭐 SUV랑 세단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사전 계약도 지금 순항을 달리고 있고요. 인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근데 지금 이제 실물을 직접 보고 오셨잖아요. 네. 디자인이 괜찮다라는 평이 참 많아요. 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실물이 정말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게 사진으로 담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약간 섬세한 것들이 있는데 네. 예를 들면은 정말 마치 이제 종이 접기를 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면면 처리를 너무 잘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정말 칼로 빚어놓은 것처럼 깎아놓은 것처럼 약간 굉장히 조형미. 네,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이런 금형 기술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런 판을 찍어내는 기술이 되게 많이 발전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현대차를 보면은 뭐 소나타도 그랬고 그랜저 그리고 G80까지 제가 봤는데 트렁크를 요즘에는 이렇게 약간 굴곡지게 만들어서 마치 트렁크 리드가 이렇게 좀 스포일러처럼 미어 스포일러처럼 많이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기술도 되게 어려운 기술이라고들 많이 금형 기술을 해요. 갖춰줘야 돼요. 네, 근데 이게 뭐 고급차에서는 거기까지 신경을 쓸 수 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좀 아반떼잖아요. 네. 근데 아반떼 이렇게 좀 저렴한 차에서도 이 정도의 기술을 뽑아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면 처리를 너무 잘해서 이게 실제로 실물을 보면 그 햇빛을 받을 때마다 좀 이게 굉장히 디자인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되게 이렇게 실물에서 많이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을 것 같더라고요. 그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이게 이상엽 디자이너가 원래는 이제 그 자동차 쪽이 아니고 네. 조각 출신입니다. 아. 제가 듣기로는 정말요? 조각을 전공하신 분이어서 이 조각 같은 디자인에 약간 강점이 있대요. 네. 그래서 요즘 나오는 현대차들이 약간 좀 정말 이렇게 입체미. 네, 입체미가 있는 입체적으로 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네. 그런 또 오래된 정보를. 역시 결정권자의 그 그럼요. 성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럼요. 반영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또 들은 얘기입니다. 들은 얘기예요. 네. 그런데 이게 그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이런 얘기했잖아요. 기능. 네. 이게 뭐 옵션이 어마어마한가 봐요. 맞아요. 이번에도 되게 갖은 옵션이 다 들어갔어요. 근데 현대차가 가장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반자율주행 시스템은 네. 거의 기본부터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게 준중형 차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차다 보니까 제가 최고급 트림을 탔는데도 뭐 시트나 이런 거는 아직까지 이제 직물로 좀 돼 있다던가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좀 없다던가 그리고 이게 음성 인식은 되거든요. 근데 파워 윈도우가 아닌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음성이 안 먹혀요. 얘가. 그러니까 뭔가 기본적으로 좀 자동이어야 음성이 이제 인식을 잠깐만. 하는데. 지금 음성 인식 기능이 있는데 윈도우 올라가는 게 그러면 뭐 돌려요? 아니죠. 그러니까 누르면 이렇게 쑥 내려가는 게 있잖아요. 네. 파워 윈도우. 아니면 그냥 쭉 누르고 있어야 내려가는 게 원터치 있고. 파워 윈도우. 원터치냐 아니냐의 차이인 거죠. 원터치여야 이게 음성 인식을 하는 건가 봐요. 그래서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음성 인식으로 이 엉덩이 따뜻해지는 기능은 엉따. 이거는 있으니까 자동으로 틀 수 있어요. 엉차도 있어요? 엉차도 있습니다. 그래요? 엉차도 있고요. 요즘 저기 엉차 이거 상당히 네.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겨울과 여름에 확연한 차이가 너무 좋습니다. 뒷좌석까지 다 있어요. 요즘 다 진짜.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뭐 현대 카페라던가 현대 카페. 그리고 공기청정 시스템은 이제 이거는 거의 기본 옵션인가 봐요. 거의 다 있고요. 뭐 스마트폰 무선 충전 이런 것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가장 만족했던 거는 이게 연비가 너무 좋아요. 효율이 너무 좋고요. 네. 1.6 가솔린이잖아요. 네. 배기량이 작기도 하고 그래서 타보니까 사실 이게 공식으로 나오는 복합 효율이 지금 15km 정도가 복합이 된단 15.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스마트 크루즈 같은 거 조금만 이용을 하면 18 정도 나오고요.
거기서 조금만 내가 이제 연비 운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만 하면 20km를 넘는 아하. 거예요. 그러니까 실효율이 너무 잘 나와요. 아, 그러네. 네. 아무래도 좀 차가 작고 가벼우니까 예. 그런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문을 여는 순간부터 문짝도 굉장히 가볍고 뭔가 스티어링 휠의 그 저속에서의 운전대도 굉장히 가볍고요. 차가 뭐 고속으로 가도 좀 가볍다라는 느낌을 좀 지우기가 좀 어려웠어요. 근데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다 보니까 돌아오는 길은 또 괜찮더라고요. 그럼요. 네, 돌아오는 길에서는 오히려 운전하기 되게 편하구나. 가볍고 잘 나가니까 약간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승차감이 어때요? 승차감은 다 좋았는데 아무래도 저는 좀 주관적으로 풍절음이 좀 많이 들리더라고요. 네, 오히려 노면에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사실 좀 100km 정도 달리다 보니까 그 정도에서부터 이제 풍절음이 많이 들리기 시작해서 여기는 좀 아쉬운 감이 있었는데. 근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네. 봐요. 뭐냐면 그 전에 시승했던 차가 네. 상당히 고급차였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MVH 네. 진동 소음이나 정숙성이 상당히 뛰어난 브랜드였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그렇게 느끼지 않나. 네, 맞아요. 라는 상대적인 생각. 것 같습니다. 그럼요. 다. 네. 네. 일단 그러면 이제 이게 가격이 얼마입니까? 네, 이게 가격이 1,530만 원대부터 시작을 해요. 오, 근데 이게 구형에 비해서 좀 비싸지기는 했어요. 1,530만 원이면 네. 그게 트림이 수동 변속기 네, 표시하나요? 맞아요. 네, 아주 기본 6단 수동 그럼 변속기가 뭐 달린 게 이거는 사는 사람이 거의 없죠. 거의 없죠. 네. 이건 거의 없는데 근데 이렇게 수동인데도 각종 그런 편의품목을 굉장히 많이 달았어요. 뭐 크루즈 컨트롤, 뭐 전방 추돌 방지 보조, 뭐 하이빔 보조 이런 걸 다 달았기 때문에 100만 원이 충분히 비싸질 수 있을 정도로 가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 중요한 건 이제 많이 구매하시는 뭐 풀옵션이라던가 이런 거잖아요. 풀옵션이 2,500만 원 정도 돼요. 풀옵션이 네. 2,500이다. 2,500만 원. 네. 2,500만 원이잖아요. 시작 네. 가격이 1,500만 원인데 이건 풀옵션이 2,500이니까 1,000만 원을 더 주고 풀옵션을 사셔야 되는 건데 2,500만 원이면은 사실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소나타 엔트리 트림이 2,300만 원에서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겹치는 부분이 있도록 좀 말씀드렸잖아요. 아반떼 사러 갔다 소나타 끌고 나온다고. 네, 충분히 네. 그러실 수 있을 정도로 옵션이 굉장히 많이 그런데 있습니다. 이제 그 현대자동차가 생각하는 주력 트림의 가격이 있을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시작은 1,500만 원이고 네. 최대는 2,500이면 그 중간대 정도. 그렇죠. 약 한 2,000만 원, 뭐 1,900에서 2,100 네. 사이 정도. 네. 이제 그 정도를 염두에 두고 아마 차값 설정하지 네. 않았나. 저는 이제 이렇게 바라봅니다. 네, 맞아요. 근데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주력 트림의 경우에는 옵션을 아무거나 다 선택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해놨어요. 예전에는 좀 패키징을 많이 해놨었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패키징을 하지 않고 좀 개별적으로 개별 선택할 수 옵션으로? 있고 오히려 그 주력 트림 언저리에서는 편하게 좀 이러한 옵션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해놔서 오히려 좀 선택권은 더 많아졌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한때 자동차 회사가 네. 옵션 장사한다고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개별적으로 많이 해놨군요.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이제 좀 많이 죽어있는 시장이었잖아요. 네. 중형 세단 시장이 지금 사실 마땅한 경쟁 차종도 없어요. K3 있잖아요. K3가 거의 유일하죠. 현대 기아차를 빼면 거의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게 나와서 인기를 끌고 아직까지는 시장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것에도 뭐 의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봐요. 네. 뭐냐면 죽어있던 준중형 시장이 네. 아반떼의 등장으로 다시 활기를 띄웠다. 네. 그 부분이 역시 그게 아반떼의 힘인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해본 거죠. 거의 맞습니다. 이거 아반떼의 힘이에요. 네. 네. 그리고 확실히 그 SUV랑을 비교를 해보면 가격대가 몇백만 원 정도 낮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트렁크 공간도 실제로 확인을 해보면 소형 SUV하고 견줬을 때 그렇게 크게 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경제성이나 활용성으로 다시 생각해 보셨을 때 소형 SUV하고도 충분히 경쟁이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그 M 버전도 나오죠. 네, 맞습니다. 아. N 버전도 나오고요. 이제 하이브리드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LPG도 나중에 추가가 되고. 네, LPG는 지금 나와 나왔습니다. 있고요. 네. 하이브리드 추가될 거고. 네, 하이브리드. 그렇군. 수소까지? 너무 멀리 가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돌아오세요. 네. 자, 지금까지 현대자동차 7세대 아반떼 직접 타고 오신 오토타임스 오아름 편집장이 난 사고 싶어요! 라고 외친 현장의 뉴스를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토타임스 하이빔 두 번째 뉴스. 쌍용 자동차 이야기입니다. 쌍용 자동차 이야기 직접 듣고 온 그 오토타임스 김성환 기자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적신호예요. 지금 뭐 불이 켜져 있어요. 네. 일단은 그 배경을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이 쌍용 자동차의 모 기업인 인도 마힌드라 그룹이 네. 쌍용차에 대한 2,30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 방안을
철회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대신 향후 3달간 이 긴급자금 정도의 최대 400억 원만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쌍용이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왜 어려워요? 지속적인 경영 실적 하락세가 또 이어졌고요. 때문에 적자폭이 상당히 커진 것도 있고요. 그래서 약 적자폭이 한 5천억 원 정도의 규모를 이제 마인드라가 한 2,300억 원, 산업은행이 한 2,700억 원 정도 해서 이제 나눠서 부담을 비용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돌연 철회 안 되겠다. 투자 좀 힘들 것 같다. 이러니까 쌍용차 입장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워졌고 또 산업은행과 정부 입장도 되게 분주히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인드라가 추가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가 인도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갑자기 80% 가까이 떨어지니 네. 자기네들이 급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고가 속자. 그럼요. 네. 그러니까 비록 마인드라가 대주주이긴 하나 네. 지금 쌍용을 도울 입장이 못 된다. 네.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쌍용이 왜 근본적으로 이렇게 매년 어렵냐라는 거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왜 그렇습니까? 제품 경쟁력이 일단 가장 큰 원인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수출길 판로를 이제 수년 전부터 좀 미리 좀 적극적으로 뚫어놓지 못한 점도 확실히 영향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티볼리가 잘 팔렸잖아요. 네, 티볼리가 굉장히 잘 팔렸는데. 그런데도 적자 왜? 그 이후에 나온 이제 렉스턴이라든지 코란도 시리즈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좀 대박을 터뜨리지는 못했어요. 마진율이 생각보다 높은 차종이긴 한데 이 전체적인 세그먼트 상황에서 티볼리가 소유해져 있는 소형 SUV 시장은 너무 경쟁자 많이 늘어났고 대형이라든지 상대적으로 뭐 준대형 또 SUV는 수요가 또 하락인 상황에서 코란도가 또 나왔고 전체적으로 또 이 와중에 수출길도 많이 뚫지 못했었고 티볼리가 내수에 많이 집중했고 총체적이네요. 맞습니다. 결국은 이제 돈 많이 되는 차가 좀 많이 팔려야 되는데 네. 돈 안 되는 차가 많이 팔렸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장 가동용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차가 안 팔리니까 이제 돈을 못 벌어서 그 돈 갖고 투자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모기업에다가 좀 도와주세요라고 이제 SOS를 쳤고 모기업이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보죠. 라고 해서 2,300억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코로나. 갑자기 모기업이 코로나로 갑자기 체코가 석자 갑자기. 갑자기 훅 떨어졌어요. 너의 부채는 네가 알아서 해결하거라. 네. 어차피 우리는 독자 생존 아니겠니? 라고 해서 이제 던진 거네요. 네. 그래서 나들은 지금 뭐 어떤 그래서 준비하겠대요. 그래서 일단 쌍용차 입장에서는 일단 이 고강도 쇄신책을 내놨습니다. 부산 물류센터 등의 자산, 기존 자산을 좀 매각을 해서 현금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뭐 이미 노사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기 시작을 했죠. 네, 그다음에 최근에 또 예병태 쌍용차 사장이 직접 나서서 이 코란도 투리스모 후속 개발을 살짝 미루고 조금 더 수요가 높은 중형 SUV를 개발을 서두르겠다라고 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요 중형 SUV. 네. 이게 뭐냐? 지금 포드하고 마인드라하고 그 중형 SUV 플랫폼을 공동 개발했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갖다 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중형 SUV를 이미 개발해 놨고 지난번에 마인드라가 공표를 할 때 중형 SUV 플랫폼을 쌍용차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지원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잖아요. 이게 그 얘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산타페 정도의 중형 SUV를 빨리 만들어서 어차피 플랫폼이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이제 플랫폼 개발비가 들지 않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빨리 신제품을 내놓는 것이 지금 쌍용차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죠. 자, 그러면 그래도 쌍용 자동차가 이거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신차고 그 사이에 계속 뭔가 그래도 부분 변경이든 뭐든 내놔야 돼요. 의지를 계속 심어줘야 되거든요. 또 이 소비자한테. 그래서 이번 주에 이 상품성을 개선한 2020년형 코란도와 티볼리가 나왔습니다. MI가 나오는군요. 인포콘이라는 이 커넥티드 서비스를 대폭 추가를 해서 사용자 편의성을 높인 게 특징입니다. 사용하셨어요? 제가 직접 시승회에 가서 하나하나 다 눌러보고 그래요? 어때요?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이런 비슷한 형태의 커넥티드 서비스 요즘 뭐 많은 자동차 회사들에서 만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정말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작동법이 정말 쉬워요. 직관적이군요. 아주 직관적입니다. 버튼 한 번만 누르면 거의 모든 기능을 다 활성화시킬 수 있고 앱도 상당히 잘 보기가 편했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으로 시동도 걸고 미리 공조장치도 설정하고 심지어 내비게이션 목적지도 어플리케이션으로 미리 설정하고
차에 탑승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보면 쌍용 자동차가 그 이런 커넥티드 이런 거 잘하더라고요. 뭐 직접 뭐 일일이 다 사용해 보고 눌러봤지만 굉장히 간편하면서도 또 효율적인 구성이 확실히 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 쌍용 자동차도 우리나라 회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물론 뭐 대주주는 인도지만 결국은 공장이 한국에 있으면 한국 회사예요. 네. 네, 지금 뭐 글로벌이 다 어렵지 않습니까? 네. 이런 데서 좋은 신제품 또는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우리 저 김성환 기자도 쌍용차의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소식을 좀 전달해 주시기를 딜리버리 해주시기를 아주 간절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뉴스 오토타임스 구기성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뭡니까? 네, 코로나19가 음. 자동차 업계의 모든 행사를 좀 뒤엎는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 빨아들였죠? 블랙홀이에요. 네. 그냥 소용돌이 속으로 다 들어가. 네. 일단 저기 우리 부산 모터쇼도 취소됐죠. 네, 오는 5월 말 개막 예정이었던 네. 부산 모터쇼가 결국엔 취소가 됐습니다. 그 5월 말 전에 4월 달에 제주도에서 열리려고 했던 국제 전기자동차 엑스포. 네. 당연히 뭐 뒤로 갔고요. 네. 3월 달에 열릴 예정이었던 수소 모빌리티 쇼. 네. 당연히 훅 갔어요. 네, 먼저 가셨더라고요. 먼저 가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부산 모터쇼 가시고. 네. 다음 이제 뭐가 갈까? 10월 달에 열리는 파리 모터쇼도 미리 가셨어요? 네. 네. 야, 이게 근데 이제 지금 원래 BMW가 부산 모터쇼에서 신차를 아시아 최초로 런칭, 아니 글로벌이죠. 예. 글로벌 최초로 런칭할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5시리즈? 이거는 뭐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일단 BMW 측에서는 이 부산 모터쇼 때 취소 때문에 네. 공개를 하는 게 못하는 게 아니라 이 글로벌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네. 주요 신차들의 출시를 공개나 출시를 전반적으로 다 미뤘다. 지금 뭐 BMW 독일 공장이 한때 뭐 셧다운 했었으니까 네. 뭐 이것저것 다 감안했을 때 글로벌 자체에서 판매가 확 줄어들 수 있으니 네. 아예 출시 시점을 좀 조절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나온 거군요. 네. 그렇게 되면은 국내에서는 올해 험난한 길을. 뭐 BMW뿐만 아니라 다. 네. 근데 뭐 요즘은 그러면 자동차 회사들이 온라인으로 신차 발표 많이 해요? 네, 특히 최근에 이제 국산차에서도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아우디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이 모터쇼나 이런 공장 견학을 온라인으로 또 한다고 합니다. 뭐 사이버 모터쇼죠. 네. 사이버로. 네. 뭐 이렇게 들어가 보는 거잖아요. 자, 아까 폭스바겐이 마련한 그 모터쇼를 가봤었는데 네. 온라인으로. 네. 진짜 모터쇼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 화면으로 보는 그 한계가 또 있기 때문에. VR로 봐야 돼요. 그렇죠. 네. 걸어다니면서. 증강현실 같은 것도 쓰고 그럼 좀 나을 것 같은데 또 흥미로운 게 일반 모터쇼 같은 경우는 일단 차가 전시된 그 자체만 보잖아요. 근데 온라인 모터쇼 같은 경우는 이 차의 색깔을 바꿀 수 있고 또 뭐 알로이 휠 같은 거나 이런 걸 좀 변경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네. 모터스포츠도 온라인으로 해요? 네, 우리나라 그 대표적인 모터스포츠죠. 네. 슈퍼레이스. 개막이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막전을 온라인으로 한번 해보자. 어. 그래서 이달 말쯤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아세토 코르사라는 게임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네. 네, 이제 뭐 아니 이럴 거면 차라리 게임장에 모이라 그러지? 그쵸. 근데 그것도 이제 일반인들도 참가를 할 수 있게 여지를 또 뒀더라고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되게 이렇게 그 밀접한 것 같지만 네. 사실은 사람이 느끼기에는 대단히 달라요. 이제 오감이 느끼는 것, 실제로 몸이 느끼고 진동을 느끼고 소리를 느끼고 이런 것들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빨리 몸소 체험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가 해결이 돼서. 그러니까 말이죠. 네. 사람들의 심리적으로 좀 안심이 돼야 우리가 비대면에 대한 두려움을 좀 걷어낼 수 있고 그랬을 때 편하게 대면하면서 그죠? 네. 그래도 뭐 안 친해도 대면하는 게 좋아요. 네, 요즘 또 일할 맛이 안 나요. 이게 그러니까. 비대면이니까. 네. 네, 빨리 만나봐야 그래서 되는데. 가까이 오지 마시고 네. 자 우리도 이거 대면이니까 네. 빨리 끝냅시다. 알겠습니다. 자 4월 2주 하이빔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나마 좋은 소식으로 또는 흥미로운 소식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